테크윙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도체 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이 테크윙 주주님들의 멘탈을 강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방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등락에도 심장이 철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지난주 급락 이후에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숫자를 체크해보면서 사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버티자는 막연한 위로나 응원이 아니라 급락 이후에 추세 붕괴와 수급 충격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이 종목을 보유하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생존 체크리스트 3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반도체 발전소 채널은 테크윙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최신 데이터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유익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채널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테크윙 투자에 대한 중심을 잡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양질의 정보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해드렸던 저의 테크윙 분석의 핵심은요, 이번 테크윙의 급락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닌 과열된 수급의 충격이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얘기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지난주 급락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실제로 이를 증명하고 있는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면요, 1월 21일이 가장 많이 빠진 날이죠. 종가가 39,150원으로 마감하면서 마이너스 16%의 급락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 날인 1월 22일도 종가가 37,200원으로 마감하면서 마이너스 5% 가까운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급락과 다음 날까지는 공포가 연쇄적으로 번진 구간이고요. 그런데 다음 날인 1월 23일 종가엔 22일과 동일한 딱 보합으로 멈춰섰고, 어제인 1월 26일은 38,500원, 3% 이상 상승하면서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요, 진짜 위험한 종목, 즉 추세 붕괴가 일어난 종목은 급락 흐름 이후에 이러한 반등 신호조차 주지 않고 거래량 없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테크윙은 37,000원 초반선에서 강력한 지지력을 확인하며 최소한 멈춤이 한 번 나왔고 반등 시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요, 수급 충격 이후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까지의 흐름을 복귀했을 때 테크윙은 추세 붕괴가 아닌 전형적인 수급 충격의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공매도 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구간에서 과속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됩니다. 테크윙은 1월 22일인 이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이날 하루는 정규 시장과 시간외 시장 모두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이건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 종목은 수급 충격이 과했다라고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준 것인데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가 하루 금지되었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급락으로 던질 사람은 던지고 버틸 사람만 남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공매도 금지 다음 날에 더 무너졌느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월 23일이 보합으로 멈췄죠. 그럼 이건 뭐냐? 급락과 함께 터진 공매도 이슈가 장기 하락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단기 충격을 만든 촉매였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공매도 때문에 테크윙의 주가가 망가졌다가 아니라 공매도 충격이 과했던 구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프레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뭘 보면 될까요? 물리신 분들일수록 제일 신경 쓰셔야 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언제 오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버텨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테크윙 주주님들을 위한 생존 체크리스트 3가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 추이입니다. 급락 시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인데요. 안정화 단계에서는 거래량 감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버틴다는 것은 매도세가 진정되고 던질 사람은 다 던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급 주체의 변화입니다. 수급을 잠깐 보면 1월 12일부터 지금까지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매석게 던졌던 기관의 매도세를 이 외국인이 받아내는지, 혹은 외국인과 함께 다시 기관까지 사들이는 양 매수로 전환되는 타이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주가의 방향성이 생기는 순간 분명히 보일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급락 직후의 수급은요, 세력들의 의중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적과 수주 캘린더입니다.
현재 테크윙의 핵심 모멘텀인 큐브 프로버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PO가 들어오면 납품이 이어질 것이고요. 다음 분기 실적표에 매출이 찍히는 순간 또다시 테크윙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는 뉴스의 일일비가 아니라 달력의 실적이 언제 찍힐 것이냐의 시간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테크윙은요, HBM만 보는 종목이 아니라 DDR5나 낸드 플래시 같은 전통적인 반도체 라인 회복까지 같이 타는 구조라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테크윙의 IR 이후에 주담 통화 내용 등을 요약해보면 큐브 프로버에 대해서 마이크론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SK 하이닉스는 양산 테스트 중이며 삼성전자양 물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IR 때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말해주는 회사 가이던스나 사업 전망은 여전히 제시를 못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여전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건 우리가 테크윙에 무얼 보고 투자했냐는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백소장의 의견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인 HBM 열풍으로 반도체 업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과 HBM4 생산 시 수율 개선을 위해 꼭 들어가야 하는 큐브 프로버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멘텀은 조금 미뤄졌을 수는 있을지언정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의 하락 시기를 평단이 높은 분들은 더 낮은 가격의 수량을 늘려나가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테크윙의 이 IR 내용과 회사의 소통 능력이 별로였다는 걸 떠나서 이 본질이란 것에 집중해 봤을 때 큐브 프로버의 기술적 해자에 변함이 없다면 시간이야 밀린 납품 일정 등에 따라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하락 구간에서 수량을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것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적기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테크윙은 1월 21일 급락 이후에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현재 수급 충격의 진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불안한 상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거래량, 수급, 실적 캘린더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숫자를 보지 못할 때 냉정하게 기업의 본질과 데이터를 읽어내는 투자자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저 백소장이 앞으로도 테크윙 소식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면서 주주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테크윙 주주분들의 투자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와 도움되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발전소의 백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